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입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한글, 숫자, 기호 등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은 크게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죠. 먼저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데이터는 한글, 영문, 한자, 특수문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가 만나면 문자 데이터로 인식하게 됩니다. 문자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를 셀에 입력하면 셀의 왼쪽부터 채워집니다. 즉 왼쪽 정렬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135페이지 A에 보면 우리나라 2020년 그 다음 특수문자들 한자,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등을 입력하는 것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라는 한글 입력할 때는 한영키를 누르시고 우리나라라고 치시고 엔터키를 치면 왼쪽에 정렬된 걸 볼 수 있죠. 셀을 열너비를 넓혀도 왼쪽에 정렬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이라고 숫자와 글자를, 문자를 혼합해서 여면 문자 데이터로 인식되어서 왼쪽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특수문자를 입력할 때에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 제일 뒤에 있는 기호라는 탭에 그 위에 기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실행하면 여러가지 특수문자들의 기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문자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이는 기호 중 이런 기타 기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별표 무늬라든가 전화기 무늬, 손가락 무늬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무늬를 선택하시고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삽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다음은 한자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한글로 먼저 치시고 한자 키보드를 누르시면 해당되는 한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해당되는 한자를 선택하시면 한자가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라고 입력을 하시고 한자 키보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학교 교자를 누르시면 학교라는 한자를 볼 수가 있죠. 영문자는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 대문자를 입력할 때는 캡슐러 키를 누르시고 영문자를 치시면 대문자가 나타납니다. 소문자는 다시 캡슐을 누르고 입력하시면 소문자와 대문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숫자 데이터입니다. 숫자 데이터에는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숫자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셀에 숫자를 입력하면 셀의 오른쪽부터 지워집니다. 즉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입력한 숫자 데이터의 길이가 셀 너비보다 길면 지수 형식이나 또는 샵의 표시로 나타냅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 3, 4, 5라고 입력하시고 엔터키 치시면 이렇게 숫자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숫자는 왼쪽 정렬로 나타나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9, 0으로 입력하면 이렇게 셀이 나타나는데 셀 너비가 자동으로 늘어나죠. 셀 열 너비를 이렇게 줄여주면 지수 형식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더 줄이면 더 지수 형식으로 나타나죠. 다음 열너비를 늘려주면 다시 숫자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하기 6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 135페이지를 보시면 결과 화면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있는 데이터들을 다 지우시고 데이터를 선택한 후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모든 데이터가 입력된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자, 먼저 8월 15일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키를 눌러야 되죠. 15일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숫자와 한글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2020년 12월 25일이라고 입력합니다. 날짜 데이터지만 이 날짜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로 취급이 됩니다. 열너비를 늘려줘도 역시 왼쪽 데이터가 왼쪽으로 정렬이 되죠. 날짜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로 취급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숫자를 넣으시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데이터를 넣고 이 데이터를 100이라는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왼쪽에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중간에 가면 셀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이라는 탭에 여기 보시면 날짜라는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이 날짜라는 데이터 형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날짜 형식으로 1900년 4월 9일이라는 날짜 형식이 나타납니다. 왜 100이 1900년 4월 9일이 되었느냐? 즉 1이라는 데이터는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데이터와 1900년 1월 1일이라는 데이터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번에 이 1이라는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데이터로 바꿔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게 하고 똑같이 나타난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65다 5를 입력하면 여기는 1900년 12월 30일이 나타나죠. 즉 1년을 365일 근데 1900년은 윤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366으로 계산해서 365는 1900년 12월 30일이 되고 366을 넣으면 1900년 12월 31일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67을 넣으면 1901년 1월 1일이 됩니다. 즉 1900년 1월 1일을 1일 숫자 1로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숫자만큼 더해지면 그 더해진 숫자만큼의 날짜가 증가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학교라는 문자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학교. 그 다음 밑에는 학교를 한자로 바꾸겠습니다. 학이라 치시고 한자 키보드를 누르셔서 배울 학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교라고 치시고 한자 키보드를 눌러서 학교 교자를 선택하시죠. 그 다음에 콤마하고 영어 문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캡슐러 키를 눌러서 S 대문자를 입력하시고 다시 캡슐을 누르고 CHOL 이라고 하고 가로를 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라는 한자와 school이라는 영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는 특수문자를 입력합니다. 특수문자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기호 탭에 기호 메뉴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특수문자를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특수문자 있는지 잘 찾아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특수문자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잘 찾아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런 원문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특수문자들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잘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충분히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2020이라고 하고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 02를 넣습니다. 즉 숫자와 숫자 사이에 공백을 집어넣으면 이 공백이 문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20 띄우고 02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이 된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밑에는 1,234, 567이라고 해서 숫자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도 이거 역시도 숫자로 인식이 됩니다. 이때 콤마는 문자가 아니고 천자리마다 콤마를 찍는 숫자로 인식하게 된다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계 문자인 5만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 숫자를 사용 형식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회계 문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에 가서 여기 회계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 회계 형식에 기호는 원기호를 넣고 그 다음에 소수자는 없는 걸로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회계의 숫자를 볼 수가 있죠. 지금 회계 숫자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뒤에 맨 앞에 붙어 있는데 이 형식을 다시 바꾸어서 나타내고자 할 때는 셀의 너비를 줄여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회계를 기호를 붙여서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를 쓸 때는 마이너스 150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기호는 문자가 아니고 음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문자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전체가 숫자 데이터로 인식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010-1234-1234라고 주면 여기서 이 010-1234-1234라는 것은 숫자지만 이 사이에 대시가 붙었기 때문에 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로 인식하게 되어서 앞에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이라는 것은 엑셀에서 셀 포인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은 사각형을 말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채우기 핸들러로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진한 십자 표시로 변경되며 데이터가 입력되기를 원하는 영역까지 들어가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를 하나 였습니다. 1이라고 였고 여기 입력한 데이터의 셀 오른쪽 아래에 가면 이런 식으로 십자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 마우스 누른 채로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셀을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면 1이라는 숫자가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어서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문자를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이라 했다. 교실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오른쪽 아래쪽에 이 상태에서 밑으로 채우기 핸들 내려오시면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전부를 다 채우게 할 때도 이렇게
영역을 잡으시고 영역을 잡은 제일 밑에 오른쪽에 오셔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전체 데이터가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136페이지) 실습하기 7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입력하시오 해서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2에 여수항일암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여수항일암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채워 보겠습니다. 문자 데이터는 채워지면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12개의 데이터가 채워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다음은 C열에다가 10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역시 채우기 핸들러로 밑으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숫자 데이터도 채우기 핸들러로 채워질 수가 있죠. 다음에는 D열에는 3이라는 데이터와 6이라는 데이터 두 개를 넣고, 자, 요 두 개의 데이터를 블럭으로 설정한 후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 3과 6 사이, 즉 3씩 배수의 형태의 숫자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숫자 간격을 띄우고 입력을 하시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시면 이 숫자의 배수, 즉 순차적인 순차 순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월이라 그래서 숫자와 문자 데이터를 같이 입력을 하면 숫자 데이터가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월이라는 문자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숫자 데이터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월요일이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라고 입력하면 이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자동으로 채우기 핸들을 하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용자 정의에 의해서 자동으로 증가하도록 이미 엑셀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영어로 문자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nday라고 되어 있죠. mon 그 다음에 day에서 monday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즉 월요일이라는 영어 monday를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면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자동으로 증가한 후에 다시 월요일, 화요일에서 반복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날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채워보시면 쭉 채워보겠습니다. 날짜는 제일 뒤에 있는 데이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해서 날짜는 하루하루씩 일씩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시간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이라고 입력하시고 시간 데이터도 역시 숫자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숫자 데이터에 해당이 되어서 9시 10분이라고 입력하고 나서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시면 역시 앞에 있는 시간이 먼저 변합니다. 그래서 9시 10분, 10시 10분, 11시 10분, 12시 10분에서 시간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도 같이 천천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엑셀이 아닌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에 연결하면 매번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복사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거나 복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데 이런 염려 없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나 웹상에 있는 데이터 파일, 텍스트 파일, SQL 서버, 어널리시스 서비스, XML 데이터, 데이터 연결 마법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같은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138페이지 실습하기 8을 보면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결과 화면과 같이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준비물이 있는데 이 준비물은 파일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즉 목록 자료.txt 텍스트라는 파일을 선생님은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 목록 자료.txt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나타내면 이런 화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부 파일인 목록 자료.txt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고 그 다음 작업을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외부 데이터가 요 데이터가 목록 자료.txt라는 파일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미 메모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이 입력된 자료를 저장해서 자료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자,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데이트라는 메뉴에 가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탭이 보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메뉴인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외부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폴더를 요구를 합니다. 이 외부 데이터는 현재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을 볼 수가 있죠. 목록 자료.txt라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밑에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에서 텍스트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볼 것은 원본 데이터 형식인데 이 원본 데이터 형식이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는지 너비가 일정한지를 묻습니다. 현재는 너비가 일정하지 않고 쉼표, 즉 콤마라는 구분 기호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 기호로 분류됨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마법사 3단계, 2단계인데 데이터의 구분 기호를 설정합니다. 해서 구분 기호는 뭘 쓰느냐? 탭이 아니고 쉼표, 즉 콤마를 썼다 해서 쉼표를 선택하시면 여기 밑에 보이시듯이 L-101, 커피 메이커, 25정, AS 2년 가능, 머신류 되어 있기 때문에 콤마가 들어가는 한 부분들이 전부 셀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분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3단계인데 강열을 선택하여 데이터 서식을 지정하시오. 지금 현재 있는 이 데이터들은 숫자도 일반적으로 문자 데이터로 있기 때문에 일반이라는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단계까지 다 됐으니까 마침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대화 상자가 다시 뜹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현재는 이 시트 1에 즉 기존 워크시트를 이용하는데 기존 워크시트의 어느 부분에 들어갈 것인가. 자, 우리 책에 보면
B2에 여기는 B2가 첫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B2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미리 외부 데이터를 입력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력할 때 사용되는 오류나 복사할 때 사용하는 오류 같은 것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용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